서른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부터 열렬히 사랑했지만 결코 곁에 둘 수 없었던 김수진의 죽음이었다. 두 사람은 1980년 당시 수진 씨가 22살이던 부산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 씨는 그 카페에서 바텐더로 일했고 수진 씨는 기타를 연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긴 검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의 수진은 그의 첫 노래의 영감이 되었으며 사랑, 바다, 희망의 멜로디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사귀었지만 1982년 수진의 가족이 그녀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서울의 부자와 결혼하도록 강요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 그는 2020년 중앙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수진이는 내 영혼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나 자신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진의 진짜 이탈은 1995년이었다. 그가 첫 앨범 해운대의 파도를 발매한 지 몇 달 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그녀가 폐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그는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녀가 결혼한 후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소식은 공통의 친구를 통해 전해졌고 그는 그 순간을 악몽으로 회상합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소식을 듣고 펜을 테이블에 떨어뜨리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를 몰고 왔지만 빗속으로 그녀의 관을 나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2023년 허구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아기처럼 울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녀에게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었어요. 이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해 싸울 수 없다는 후회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1982년 수진이 해운대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는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내주었다. 그는 2015년 KBS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가난했어요. 기타와 꿈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부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 그 상실은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함께 해변을 산책하며 보낸 저녁, 그녀가 그의 노래를 따라 불렀던 시간, 그리고 그들이 결코 이루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약속. 그녀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 그랬을 때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수진의 죽음 이후에 겪게 된 고난으로 인해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1995년 이후 수개월 동안 우울증에 빠져 공연을 거부하고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 틀어박혀 그녀를 위해 쓴 곡만 연주했습니다. 그는 2010년 콘서트에서 가상 연설을 하며 그녀를 생각하며 매일 밤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가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른되게 이 슬픔은 단순히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과거를 바꿀 수 없고 그녀를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기도 하다. 그는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며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서른도의 인생은 빛나는 성공과 가슴 아픈 실패, 그리고 기쁨과 고통으로 그를 울렸던 노력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15세의 해운대에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어부였던 부모님 설민호 씨, 생선장수였던 박지영 씨의 라디오에서 한국 민요와 서양 팝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는 20세에 집을 떠나 음악을 추구하기 위해 서울로 가서 카페와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했고 1995년에 첫 앨범인 Waves of 하운데를 발매했습니다. 서른도의 가장 큰 성공은 부산에서 보낸 젊은 시절을 반영해 사랑과 바다를 주제로 한 노래를 담은 앨범 하운데의 파도에서 비롯됐다. 동명의 타이틀곡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어 50만 장 이상 팔렸으며 1996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른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 앨범은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 쓴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여기 없지만 그녀가 이 앨범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이 앨범 덕분에 그는 무명 음악가에서 사랑받는 음악가로 거듭났으며 서울예술의전당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콘서트는 종종 매진을 기록한 수천 명의 관중을 모았습니다. 그는 Echoes of the Sea 2000년, Fading Lights 2005년 등의 앨범으로 성공을 이어갔으며 각 앨범은 수십만 장씩 팔렸고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문세, 김광석 등 유명 가수들과 협업하였고 1997년 영화 접속의 사운드 트랙을 작곡하였으며 이 영화로 1998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영화 음악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2010년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저는 음악을 위해 산다고 말했다. 관객이 나와 함께 노래할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2015년 부산에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젊은 음악가들을 훈련시키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음악을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서른도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08년에는 큰 실패가 있었는데 앨범 Silent Shadows가 판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이전 앨범의 판매량이 수십만 장에 달했던 데 비해 겨우 2만 장이 팔렸다. 그는 일렉트로닉 재즈를 실험했지만 청중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숫자를 보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팬들과의 접촉을 잃었고 더 이상 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그는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영감을 되찾기 위해 거의 1년 동안 작곡을 중단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2012년 논란으로 당시 그는 자신의 음악을 팔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인기 있는 한국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인 런닝맨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비난을 받았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를 오만하다고 비난했고 그는 KBS에 나가 사과해야 했다. 그는 2013년 블로그 게시물에서 그런 댓글을 읽고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내가 그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길 바라지 않지만 그저 내 예술을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이후 공연에서 청중의 신뢰를 되찾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명성과 열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른도를 울리려는 노력은 종종 음악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해운대의 파도를 녹음하는 동안 수진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 16시간씩 스튜디오에서 작곡과 기타 연주를 하며 작업했다고 한다. 그는 2000년 동아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혼자 앉아 지쳐 울던 밤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완성하고 나서는 기쁨에 울기도 했어요. 2001년 부산 콘서트 중 한 번은 목이 심하게 아팠지만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공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2002년 KBS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아픔 때문에 무대 뒤에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박수를 치자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일런트 섀도우즈의 실패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음악 산업에서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0년 중앙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Fading Lights를 작곡하는 동안 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길 바라지 않아서 그 앨범에 내 마음을 다 쏟았어요. 서른도의 경력은 그의 재능과 열정을 증명하지만 또한 그가 빛과 어둠을 모두 마주했던 눈물겨운 여정이기도 합니다. 서른도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큰 업적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모든 세대의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해운대의 파도, 바다의 메아리 등의 노래를 통해 이를 성취했는데 이 노래들은 데뷔 후 20년이 넘은 지금도 한국 내 카페와 콘서트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는 평생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항상 열망해온 또 다른 업적은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공연을 했고 2005년에는 류이치 사카모토 등 국제 아티스트와 음악 프로젝트를 협업하기도 했다. 그는 2010년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 한국이 케이팝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러브송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 부르고 싶습니다. 그는 2012년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던 중 울었는데 Echoes of the Sia를 연주한 후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른도는 또한 한국에서 독립음악가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 부산에 스튜디오를 설립해 젊은 예술가, 특히 음악원에 다닐 여력이 없는 예술가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서울 판타지 음악 컨퍼런스에서 제가 배운 것을 전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살아보세요. 이러한 업적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결국 서른도는 항상 상실과 압박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는 수진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를 추모하는 노래인 Fading Light 등의 노래를 작곡했다. 그는 2023년을 상상하며 블로그 게시물에서 수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성취예요. 이러한 노력은 명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설,